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직장인 5년까지는 주식보단 꼭 정기적금 집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득의 종류에는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 배당소득, 퇴직, 양도, 기타 소득이 그것이죠. 자, 그러나 이렇게 소득을 이런 분류가 아니라 크게 보면은 자본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자본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로소득은 노동에 의한 소득이니까 내가 만약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소득이죠.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자본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생산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설사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자, 피케티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자본수익률을 이기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죠. 자, 경제성장률이라는 말은 GDP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임금 상승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통한 소득의 상승률, 이것이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자본수익률을 이기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결국 자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 노동은 유한하기 때문에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돈을 버는 구조로 빨리 전환되지 않으면 부자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결국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일 때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허들을 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허들이 뭐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직장 생활하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투자 유동성 1억이라는 돈입니다. 자, 1억이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자, 여기서 말하는 투자 유동성이라는 말은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 1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투자처가 생겼을 때 슈팅할 수 있는 돈 1억. 내가 만약에 지금 번 돈으로 전세 1억을 살고 있다면 본인이 어떤 투자처가 생겼을 때 1억을 슈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슈팅할 수 있는 돈 1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자본소득 같은 경우는 스노우볼링 이펙트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굴려서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이 구조로 넘어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사실 제가 또 강의도 매달 한두 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이다 경제 사이트, 네이버에 사이다 경제를 치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세미나를 제가 여는 게 있어요. 오늘부터 내 월급과 친해지기로 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게 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수도권에 계신다라고 하면은 한번 오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내 집 마련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결혼은 모르겠고 내 집은 갖고 싶어라고 하는 오프라인 강의를 또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유료이기는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유튜브에 그 링크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시면은 저를 통해서 이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1억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주식이 효율적이냐 정기적금이 효율적이냐, 우리가 주식 투자 수익률이 성공 사례로만 놓고 보자면 근래에 있었던 굉장히 높은 주식시장의 상승률을 감안하면 정기적금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0% 30% 이렇게 수익을 내는 주식 투자에 비해서는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효율적이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 공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행거리가 1580km, 그러니까 1000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를 비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가장 연료를 비효율적으로 많이 소모하는 구간이 어디냐 그러면 이륙할 때라고 합니다. 이륙할 때. 당연하겠죠.
당연히 이륙할 때는 뭐 비행 거리는 뭐 10km밖에 안 되는데 한 10km 상공으로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거든요. A380 같은 기종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타고 짐을 실었을 때 57만 5천 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이 무거운 동체, 이 쇳덩어리를 상공 10km까지 끌어올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죠. 근데 왜 이렇게 10km까지 끌어올려야 되느냐? 10km까지 끌어올려야 그때부터는 공기가 좀 희박하지 않습니까? 밀도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조금만 에너지를 쓰더라도 뭐 수백 킬로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될 때까지, 이 성층권에 이를 때까지는 다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1억 이상의 자본이 될 때까지는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확실하게 10km의 상공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뭐 운이 좋으면 올라가고 운이 나쁘면 못 올라가고 이런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1억 원에 도달하는 우리가 정기 적금으로 보자면 지금 2.5%를 기준으로 보면 5년에 도달하려면 한 달에 158만 원 정도를 세이브해야 됩니다. 자, 158만 원을 세이브하는 분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5년 지났는데 1억이 없느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중간에 1억이 도달되기 전에 이제 뭐 다른 데 돈을 좀 쓰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1억이 도달돼야 그때부터 돈을 버는 구조인 자본소득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주식으로든 또는 정기적금으로든 빨리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1억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데, 이 자본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돈을 번다라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목돈을 모아야 결혼을 할 수가 있죠. 뭐 요즘은 결혼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1인 가구와 결혼한 가구를 놓고 보자면 자산이 빠르게 올라가는 속도로 보자면 결혼한 가구가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본소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최소한 1억 정도가 없다 그러면 뭐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청약, 원하는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원하는 집을 돈을 모아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 살 수는 없어요. 결국 집이 집을 사는 거죠. 집으로 집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기존의 아파트를 내가 사기 전에 청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역시 최소한 1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갭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억이라고 하는 부분의 목돈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 자, 그렇다면 이걸 굳이 5년에 적금을 들어서 목돈을 만드는 것보다는 뭐 주식 투자를 해서 빨리 만들면 더 좋지 않겠느냐, 2, 3년 안에 1억을 만들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사회초년생이 주식을 통해서 남들이 4년 5년 동안에 만들 돈을 1, 2년 안에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지난 35년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90년대 초반에 3년 정도 상승기가 있었고, 또 90년대 후반에도 또 한 2년 정도의 상승기가 있었고, 또 이렇게 2000년대 중반에 한 4년 정도 상승기가 있었죠.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20년에 있었던 한 1년여 정도는 미친 듯이 오르는 이런 상승기가 있었어요. 자,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지내놓고 보니까 이런 상승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당시에는 우리가 이게 상승할지 아니면 얼마나 상승할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 보면은 코스피는 역시 이렇게 상승 기간 후에는 이렇게 그에 또 상응하는 하락 기간이 꼭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 때 우리의 컨셉은 뭐죠? 지금 단기간에 빨리 고도를 10km까지 끌어올려서 하루라도 빨리 적은 에너지로 크게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자본소득이 가능해지는 그 단계로 올라가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단기의 목돈 마련이라는 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회초년생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1억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인 정기적금이 메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식 투자가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
자, 제가 많은 멘티들을 만나고 있는데 사회 입사 5년차 미만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어느 정도나 주식을 갖고 있는가 봤더니 본인이 주식으로 갖고 있는 금액이 한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가 제일 많아요. 많게는 주식 자기 연봉의 한 40-50% 정도. 자, 그러면 앞으로 장이 이 과거 1년여처럼 그렇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조정기에 접어들어서 주식이 하락할지는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1년의 수익률이라는 건 정말 성공을 했을 때 1-20%거든요. 자, 그러면 금액으로 얘기하면 200-300만 원 수준입니다. 200-300만 원. 자, 200-300만 원의 수준의 초과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부담을 해야 되냐? 200-300만 원 이상의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우리는 테이크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과연 이것이 단기 목돈 마련, 그것도 사회 초년생한테 맞는 방법이냐라고 본다면 그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22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모을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계획을 세우실 텐데,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정기적금 위주의 돈 모으기를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